안녕하세요. 더 딥 다이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부를 쌓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막 몇 배씩 가치가 커지는 그런 괴물 성장주, 소위 말하는 멀티백어 찾는 거, 이거 정말 다들 관심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앞으로 한 10년 아니 20년 뒤를 봤을 때, 야, 이 기업 정말 크게 성장하겠다 싶은 회사 두 곳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로블록스하고 메르카도 리브레인데요. 도대체 뭐가 이 기업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 성장 동력이 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기업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로블록스입니다. 티커는 RBLX. 최근에도 보면 주가 움직임도 그렇고 시장에서 엄청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연초 대비해서도 꽤 올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뭐 주가야 오르내리지만 이 로블록스라는 회사가 가진 그 기본적인 사업 모델 그리고 잠재력 때문에 계속 주목을 받고 있죠. 핵심은 그거예요. 사용자들이 직접 게임을 만들고 또 다른 사용자들이 와서 그 게임을 즐기는 거. 약간 뭐랄까 메타버스 플랫폼인 거죠. 이 사용자 제작 콘텐츠, 그 UGC 모델이 정말 강력한 무기거든요. 계속 새로운 걸 원하는 사용자들 니즈에도 딱 맞고 플랫폼 자체가 계속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요. 사용자 참여.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뭐 1억 명을 훌쩍 넘는다고 하고요. 플랫폼 안에서 보내는 시간도 누적 시간이 270억 시간을 넘었다고요. 이게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죠. 그만큼 사용자들이 이 플랫폼에 그냥 푹 빠져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사용자들이 몰입하는 걸 실제 돈 버는 걸로 수익으로 잘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죠. 지난 분기 조정 매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약 매출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14억 달러였어요. 1년 전보다 무려 51%가 늘어난 겁니다. 51%요. 와. 그럼 사용자들이 계속 돈을 더 많이 쓴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플랫폼 안에서 쓰는 돈이 계속 그리고 빠르게 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그 수익은 주로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게임 판매인가요? 가장 큰 부분은 그 가상화폐 로벅스 판매예요. 사용자들이 이 로벅스를 사서 자기 아바타 꾸미는 옷이나 아이템 같은 거 사고 아니면 게임 안에서 뭐 특별한 능력 얻는 데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직접 만든 컨텐츠를 다른 사용자들이 돈 내고 즐기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수익이 나는 거죠. 네. 사용자 참여 기반의 수익 모델이 탄탄하다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새로운 성장 동력도 계속 찾는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특히 광고 사업이요. 기대가 큰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특히 그 동영상 광고 쪽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용자가 광고를 보면 보상으로 로벅스 같은 가상화폐를 주는 거죠. 이런 방식은 플랫폼의 새로운 수익도 되지만 사용자들한테도 뭔가 이득이 되니까요. 좀 흥미롭게 지켜볼 부분입니다. 그러고 보니 또 하나 변화가 있더라고요. 사용자 연령대요. 예전에는 약간 어린이들 게임 아니냐 이런 인식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13세 이상 사용자 비율이 계속 늘어서 60%를 넘었다면서요? 이게 광고 사업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뭐 규제 피하는 것 이상일 것 같은데요. 더 높고 플랫폼 안에서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를 들면 좀 더 어려운 게임을 하거나 커뮤니티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 로벅스를 써서 경제 활동에 더 깊이 참여한다거나 그런 거죠. 광고주들 입장에서도 더 매력적인 타겟이 늘어나는 거군요. 그렇죠. 로블록스 입장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 컨텐츠나 서비스의 폭 자체가 넓어지는 기회가 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플랫폼의 어떤 질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핵심 변수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에 또 AI 기술까지 접목한다고요? AI가 로블록스 성장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네, AI 통합은 로블록스의 성장 잠재력을 정말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일 기대되는 건 그거예요. 컨텐츠 만드는 걸 훨씬 쉽게 해주는 거예요. AI 도구를 쓰면 뭐 코딩 같은 거 잘 모르는 사람들도 훨씬 쉽고 빠르게 자기만의 게임이나 경험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럼 플랫폼의 콘텐츠가 훨씬 더 많아지고 더 자주 나오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더 다양하고 새로운 컨텐츠가 계속 쏟아져 나오면 사용자들은 당연히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물고 더 자주 찾아오겠죠. 이게 바로 사용자 참여도를 높이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거고요. 참여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로벅스 소비도 늘고 광고 볼 기회도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쉬운 컨텐츠 제작이 컨텐츠 양과 질 향상으로 이게 다시 사용자 유입 및 체류 시간 증가로 그리고 수익화 기회 확대로 이어지는 거죠. 아주 강력한 성장 선순환 구조, 뭐 영어로는 플라이휠이라고 하죠. 그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AI는 이 속도를 확 높여주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야심찬데요? 실제로 로블록스가 목표를 밝혔잖아요. 매출 기준으로 세계 최대 게임 회사가 되겠다. 사용자 10억 명 달성하겠다.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게임 시장 경쟁이 워낙 치열하잖아요. 네, 목표 자체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근데 지금 전 세계 게임 시장 규모가 대략 한 2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계속 커지고 있고요. 그걸 생각하면 로블록스가 여기서 충분히 큰 파일을 가져가면서 성장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10억 사용자 목표는 지금보다 거의 10배 늘어나야 하는 건데 만약 달성한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플랫폼 파워하고 수익화 가능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경쟁이 문제네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쟁은 정말 치열해요. 기존의 큰 게임 회사들은 물론이고 요즘 메타버스 경쟁하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다 경쟁 상대죠. 그리고 또 사용자 제작 컨텐츠에 의존하다 보니까 컨텐츠 퀄리티 관리나 안전한 환경 유지 같은 건 계속 풀어야 할 숙제고요. 기술 발전에 맞춰서 플랫폼 혁신하는 부담도 계속 있을 거고요. 내 목표까지 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경쟁 환경이나 내부 과제까지 생각해야 하는군요. 그래도 정말 흥미로운 성장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라틴 아메리카로 가보겠습니다. 메르카도 리브레, 티커는 MELI인데요. 이 기업은 앞으로 몇 년간 시장 평균 수익률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잠재적인 복리 성장 기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지금 주가가 좀 저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메르카도 리브레.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전자상거래랑 핀테크 분야에서 거의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죠. 단순히 물건 사고 파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자체 결제 시스템 메르카도 파고 있죠. 또 소상공인이나 소비자들한테 돈 빌려주는 메르카도 크레디토도 있고요. 심지어 자체 물류망 메르카도 엠비오스까지 다 갖추고 있어요. 와, 정말 다 하네요. 그렇죠. 이 서비스들이 전부 다 연결돼서 수백만 명의 사용자들을 자기네 생태계 안에 꽉 묶어두고 있는 거죠. 마치 라틴 아메리카 소비자랑 판매자들을 위한 디지털 원스톱 상점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설립된 지 꽤 됐잖아요. 20년 넘은 걸로 아는데 여전히 성장세가 그렇게 폭발적이라고요? 지난 분기 매출 증가율이 고정환율 기준으로 50%가 넘었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 바로 메르카도 리브레의 진짜 힘,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시장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지점이에요. 라틴 아메리카가 인구도 많고 젊은 층 비율도 높은데 여전히 은행 계좌가 없거나 신용카드 쓰기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거군요. 네, 그렇죠.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요. 이런 환경에서 메르카도 리브레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메르카도 파고 같은 핀테크 서비스는 그냥 편리한 수준이 아니라 거의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이제 막 속도를 내는 단계라서 성장 잠재력이 아직도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먹을 파이가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아하, 그 전자상거래랑 핀테크 이 두 개가 서로 막 시너지를 내는 게 핵심이겠네요.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 시너지 효과가 정말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분기에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된 총 상품 금액, 우리가 GMV라고 하죠. 그게 150억 달러를 넘었어요. 이건 1년 전보다 고정 환율로 봤을 때 37%나 늘어난 거고요. 동시에 핀테크 사용자 수는 6,700만 명 이상으로 늘었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총 결제액, TPV라고 하죠. 이게 2분기에만 무려 64억 달러에 달했어요. 64억 달러요. 와. GMV는 마켓플레이스 활성도고 TPV는 펜테크 규모로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두 지표가 저렇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건 이 생태계가 얼마나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그냥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면서 수익성도 잘 챙기고 있나요? 보통 성장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익은 좀 나중에 따라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메르카도 리브레는 그 어려운 걸 해내고 있어요. 거래 수수료도 받고 광고 수익도 있고 결제 수수료도 있고 또 요즘 엄청 빠르게 크고 있는 신용 대출 이자 수익까지 다양한 수익원으로 아주 건전하게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률이 12%였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오, 12%면 그게 높은데요? 그렇죠. 특히 주목할 만한 건 그 규모의 경제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체 물류망 메르카도 엠비오스로 판매자들한테 무료 배송이나 빠른 배송 같은 혜택을 주면서도 전체적인 비용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마진을 개선하고 있어요. 이건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 흔히 말하는 경제적 해자를 만들고 있다는 증거죠. 와, 기존 사업도 탄탄한데 신규 사업 확장에도 되게 적극적이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광고 사업 성장률도 높고 특히 그 신용카드 같은 금융상품 쪽 성장이 엄청나던데요? 이게 전체 성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광고랑 신용 서비스 확장은 메르카도 리브레가 공략할 수 있는 전체 시장 크기, 그 총 주소 가능 시장, 템을 더 키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광고 사업은 지난 분기에만 전년 대비 38% 성장하면서 이제 확실한 수익원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들한테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을 제공하니까 생태계 전체에도 좋은 영향을 주죠. 신용 서비스 성장은 더 주목해야 하는데요. 신용 포트폴리오가 1년 만에 91%나 늘었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라틴 아메리카의 그 금융 서비스 부족 문제를 메르카도 리브레가 정말 효과적으로 파고들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 그냥 물건 파는 플랫폼이 아니라 이제 금융생활까지 다 책임지는 그런 플랫폼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소비와 금융생활 전단을 다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큰 성장 기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성장 스토리는 진짜 매력적인데 그럼 지금 주식 가치 평가는 어떤 수준인가요? 저평가 가능성 얘기가 왜 나오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도로 평가받는지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5.1배라는 숫자가 왜 주목받냐면 불과 몇 년 전 2020년만 해도 메르카도 리브레 PSR이 15배를 훌쩍 넘었었거든요. 와, 15배에서 5배로요? 엄청 낮아졌네요. 그렇죠. 물론 뭐 시장 상황이나 금리 같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기업 성장세가 여전히 이렇게 강력하다는 걸 생각하면 현재 PSR 수준은 좀 시장이 메르카도 리브레 미래 성장 잠재력을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있거나 아니면 뭐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거시경제 불확실성 같은 걸 좀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이 회사의 장기 성장 가치를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이군요. 네, 그런 분석이 있는 거죠. 물론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성장성과 현재 가치 평가 사이에 약간의 괴리가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두 기업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로블록스는 그 강력한 사용자 참여와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13세 이상 사용자 증가와 AI 접목을 통한 새로운 성장 가능성이 인상 깊었고요. 메르카도 리브레는 라틴 아메리카라는 거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이커머스랑 핀테크를 아우르는 강력한 생태계를 만들고 이걸로 수익성 있는 고성장을 계속하면서도 신사업으로 계속 시장을 넓혀가는 모습, 그리고 현재 가치평가 수준까지 매력적인 부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오늘 처음에 이야기 시작할 때 장기 성장을 하려면 넓은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살펴본 로블록스랑 메르카도 리브레는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정말 거대한 시장 기회를 잡고 강력한 자체 생태계랑 혁신적인 전략으로 계속 성장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두 기업 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고 경쟁도 치열하겠지만요. 이들이 보여주는 성장 동력이나 미래 비전은 확실히 우리 투자자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로블록스나 메르카도 리브레처럼요. 강력한 자체 생태계를 기반으로 아직 충분히 개척되지 않은 거대한 시장 잠재력을 공략하고 있는 다른 분야나 기업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은 AI 같은 이런 기술 발전이 앞으로 이들 플랫폼 기업의 경쟁 환경이나 성장 방식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탐험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